안녕하세요. 함장의 바다 지금 출항합니다. 오늘 살펴볼 업무로는 잠수함 어뢰의 모용지물설에 대한 부분, 어뢰가 음량 유도를 통해 배를 격침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버블제트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배가 어뢰 맞는 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뢰가 흔히 쉽게 맞는 것 같죠. 미국의 안수명 박사가 북한이 와서 어뢰로 정확하게 맞췄다면 그거는 0.0000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어뢰로 배 맞추는 것은 운동장에 개미가 지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맞추는 것보다 좀 어렵다는 겁니다. 지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바다에서. 아래비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영화에서 보고 쏘니까 피격되는 장면들을 쉽게 보는데 전 세계 역사상 정확하게 저준해서 격침시킨 사건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인도에서, 그 다음에 저쪽 아르헨티나 해전에서 그것도 벌건 대낮에 눈으로 보고 쐈을 경우만 맞추지 먼 거리에 있는 야간에 추적해서 맞춘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방금 보신 내용은 잠수함 어뢰로 배를 맞추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충 영화 좀 보고 상상하신 것 같은데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버블제트 기술은 북한이 쏠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다 라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이 버블제트 어뢰가 가서 그에서 감응을 해서 위에 있는 선체를 감응을 해서 그 부근에서 터뜨린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만 버블제트 어뢰가 실전에서 사용돼서 성공한 사례는 군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미국도 아직까지 실전에 못한 거를 북한이 만들었다면 버블제트 어뢰는 전 세계 유사 이래 제로입니다. 버블제트 어뢰는 전 세계 역사상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라고 했는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자칭 대잠수함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도 차용해 이른바 쓸풀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뢰는 세 가지가 동시에 해야 성공한다. 즉 발사되어 항해를 해야 하고 적절하게 유도되어야 하고 탐지해서 천안함을 탐지해서 정확하게 폭발해야 되는데 그 고물 같은 어뢰가 프로펠러 작동해서 항해가 가능했다고 파도 3m, 4m 높이에서 천안함을까지 유도가 되었다고? 그러면 북한은 세계 최고의 기술인 거죠. 현재 미국도 그런 거 안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럽니다. 한국이 최근 개발한 청상호, 홍상호 어뢰도 유실되면서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천안함에 적절하게 유도되어 바로 밑에 왔다는 것은 탐지하고 폭발했다 참 불가사의한 인공지능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론사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 4월 18일자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잠수함 어뢰로 배를 맞추는 건 어렵다. 버블제트형 어뢰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다. 북한의 어뢰가 유도까지 해가면서 적중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어뢰는 19세기부터 심도 유지와 직진 유도가 가능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어뢰가 심도 유지조차 못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어뢰를 얼마만큼 알고 이야기를 하는지 웃음만 납니다. 19세기 중반인 1866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세계 최초의 어뢰, 화이트 어뢰의 어뢰부터 자이로스코프가 방향 타와 연동돼 바다에서 심도를 유지했습니다. 더군다나 1930년 중후반 독일에서는 G7A 어뢰의 패턴 유도까지 적용해 실전했고 이후에는 관성 항법 장치인 INS까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국방부의 대응입니다. 국방부는 백령도 수중 환경 특성상 어뢰는 수상함 탐지가 곤란하다. 하지만 북한의 CHT-O2D 어뢰는 함정의 스크류와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스크류에서 발생하는 항적도 탐지할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도 어뢰는 탐지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만을 수신하게 되므로 함정을 탐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천안함 선체 폭이 10m인 점과 어뢰의 속도가 30노트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선제에서 0.6초 내에 폭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6초는 선제에서 어뢰가 폭발하지 않고 통과하는 시간일 뿐 실제 폭발은
수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대응합니다. 무슨 말인지 와닿으십니까? 저는 그나마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내용을 본다면 구구절절 써내려간 소설 같은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방부는 여기서 틈을 보여준 겁니다. 국방부는 또 음모론 대응에 실패한 겁니다. 야간 의뢰 공격과 의뢰 항로 유지, 그리고 음량 유도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의 오개념에 대한 선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명확한 자료와 전사 사례도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대충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반인의 시각을 갖고 있는 음모론자들의 썰도 꿰뚫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의뢰의 음량 유도 기술과 심도 유지, 항로 유지, 근접 신강 기폭이 북한 따위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최첨단 기술로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상당히 화가 난 부분은 버블제스로 격침된 사례가 실제 전장에서 없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의 주체가 바로 국방부라는 겁니다. 강윤기 KBS PD는 이날 설명회에서 버블제트 의뢰가 1999년 토렌스함 실험과 림팩 훈련 이외에 실제 쓰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합조단 측은 실전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강 PD가 천안함이 세계 최초 실전 버블제트 폭발인가 라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여러분, 그런 적 없다고 모른 척하지 마시죠. 뿌린 자가 거둔다 아시죠? 국방부가 책임지고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의뢰 명중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세기 이후 의뢰 명중 사례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약 1만 건 이상입니다. 그중 굵직한 사건들로만 준비해봤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885년 청불전쟁에서 프랑스 해군이 청나라 복건함대의 기함인 양무함을 마강 해전에서 의뢰로 자초시킵니다. 또 1895년 청일전쟁에선 일본이 청나라 해군의 기함인 정원함을 야간의 의뢰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했던 1차 세계대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유보트가 1914년 9월 15일 영국의 순양함인 패스파인더를 격침했고 2주 뒤에는 다른 유보트가 1시간 만에 영국 순양함 아부키르와 호그, 크래시를 연달아 격침을 하게 됩니다. 국방부 바쁘시니까 제가 굳이 찾아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말씀드릴까요? 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버블제트는 최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물리현상입니다.